안녕하세요. 우리 집행위원장이 이 마이크 잡을 때는 환호성이 겁나 크던데 제가 이 마이크 잡았더니 환호성이 없어요.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다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죠? 아시다시피 올해 5.18 민중항쟁이 발생한 지 4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되는 해입니다. 이 42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는 수많은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침 속에 80년 5월 민중항쟁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여전히 왜곡하고 폄하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1995년 5.18 유공자법을 제정을 했고 많은 국민들의 또 많은 열사들의 희생으로 인해 97년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유네스코 기록물로 공식 지정되어 세계 민중이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5.18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간 수많은 국민들과 열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5.18 민중항쟁 당시 도청이 함락된 후 3일 만에 5.18 진상규명을 외치며 쓰러졌던 김유기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청춘들이 있었기에 유공자법이 만들어지고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고 유네스코 기록물로 지정되는 성과들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강주 전남 추모연대에서는 이곳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65분의 열사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열사들의 추모제를 진행할 때마다 우리가 수없이 외치는 정신계승에 맞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때론 반문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정신계승이 아니라 그 열사들의 삶이 어찌했으며 그 열사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가 하는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열사들의 삶을 둘러보고 열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마련한 행사입니다. 망월동에 피는 꽃, 삶과 죽음의 경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에서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나누려고 하는 가수 백자입니다. 그리고 기타리스트 신혜준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5월은 우리에게 심장과도 같지요. 이 망월동은 더더군다나 우리 모두의 가슴에 민주의 피를 뿜어주는 그런 심장과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노래를 이렇게 함께 나눈다고 생각하니까 참 너무 좋고요.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면서 옆에 우리 열사분들도 분명히 자리에 함께 하실 거니까 조금씩 음식도 좀 나누시고, 네, 마시는 것도 한 잔 옆에 따로 따라 드리면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970년 11월 13일 차가운 겨울을 뜨겁게 불살은 22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전태일 열사인데요.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는 노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노래가 1985년에 불꽃이라고 하는 노래 극을 할 때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태일 열사를 그리는 노래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이 오면을 많이 불렀는데 이게 전태일 열사 추모곡이라는 것은 오늘 이 행사에 와서 처음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좀 행사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워갑니다. 네, 전태일 열사와 그날이 오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당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곳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움 없고 그 아픈 추억 짧았던 내 삶은 헛된 꿈이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하나피 맺힌 그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네, 그 사실을 이제 알고 부르니까 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이라고 하는 가사나 짧았던 내 젊음도 이런 가사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그 일기장과 더불어서요. 다음은 이제 80년으로 넘어옵니다. 80년 5월 30일 5.18 광주항쟁이 벌어진 바로 그 달에 목숨을 버리신 김의기 열사입니다. 서강대 학생이었고 당시 22살. 전태일 열사도 22살이었는데요.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첫 죽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김의기 열사 추모곡 중에서 일어나 동포여라고 하는, 저도 처음으로 악보를 받아보고 오늘 불러보게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열사의 동포들을 향한 그 외침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일어나 동포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일산을 꽃으로 살아 가갈라진 이 땅을 지키고 있구나.
지금은 강산의 자유혼으로 살아 통일의 꽃씨를 뿌리고 있구나. 독재의 칼을 넘어 분단의 경계선을 넘어 일어나 동포여 통일의 함성으로 일어나 동포여 해방의 불길로. 지금은 강산의 자유혼으로 살아 통일의 꽃씨를 뿌리고 있구나. 독재의 칼을 넘어 분단의 경계선을 넘어 일어나 동포여 통일의 함성으로 일어나 동포여 해방의 불길로 해방의 불길로. 안녕하세요. 네. 들리나요? 네네. 네, 미국이 5.18 민중항쟁 진압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에 대한 인식은 변화합니다. 이러한 반미 의식은 최초의 반미 투쟁으로 기록되는 강주 미문화원 방화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1980년 그해 12월 9일 가톨릭 농민의 회원이었던 김동혁, 임종수, 윤종형, 정순철, 박시영 등 5명은 강주 미문화원 지붕에 구멍을 뚫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릅니다. 당시 언론의 이 사건은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라는 일단 기사로 처리했고요. 사건의 진상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80년대 반미 운동은 군사 독재를 지지하는 미국에 대한 반대로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고, 이후 부산 미문화원 방화, 서울 미문화원 점거 등의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당시 사건의 주인공 박시영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박시영이고요. 좀 세상을 많이 산 건 아닌데 올해 나이가 63세를 먹었습니다. 고향은 한평이고요. 그동안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변 환경이 좀 그래가지고 농민운동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5.18, 6월항쟁 뭐 이런 걸 등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역사의 산 증인이시기도 하시는데요. 이때 뭐 기사나 관련 이런 게 보면 가톨릭 농민의 회원으로 이렇게 나오시던데 1980년 5.18 때도 직접 겪으신 거죠? 네, 선생님께서 기억하신 당시 겪었던 5.18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당시에 농민들이 워낙 살기 어려워서 5월 19일 지금 대인동 광장이라 대인광장이라고 하죠. 그 옆에 북동성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민주농촌 실현을 위한 농민 대회를 5월 19일 날 80년 5월 19일 날 열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80년 그 서울의 봄이란 게 있었죠. 그래서 성당 내에서 그냥 구호 몇 번 외치고 그러고 말면 어떠냐. 그래서 우리도 가두로 좀 나가서 우리의 주장을 펼치고 당시 농민들을 가장 수탈하는 데 앞장섰던 농협 전남 도지부를 가서 항의 방문하고 점거를 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러려면 성당문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경찰들이 막으면 뚫고 나가야 돼.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저희들 젊은 회원들 몇이서 그 미스터기라고 등에 짊어지고 농약하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고춧가루를 빻아서 또 지오넥스라는 냄새가 아주 독한 살충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섞어서 경찰이 막으면 뿌리자. 그래가지고 진출하자. 그럴 목적으로 그걸 짊어지고 이제 5월 18일 아침에 19일 하루 전에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광주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잡아 타고 지금 5.18 기록관 옛날에는 가톨릭 센터였어요. 거기로 갑시다 하니까 택시 기사님이 거기는 못 갑니다. 광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곳까지 갑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롯데백화점 자리가 옛날 공용 터미널이었는데 거기까지 데려다줘서 거기서 걸어서 갔는데 금남로를 가보니까 광주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19일까지 있다가 다시 한평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우리 농민의 지도부의 얘기를 듣고 한평으로 내려와 있다가 한평으로 내려와서 이틀인가 있는데 이제 옛날에 거북이 고속버스 막 이런 걸 타고 학생들이 전두환이 물러가라 신현학이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이제 한평 공용 터미널에 왔어요. 공용 터미널에 와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말아주고 이제 메가폰 시위라고 지금 광주는 공수부대들이 와가지고 시민들을 이렇게 죽이고 있고 막 합니다. 그것을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구경하시던 우리 한평 군민 중에 한 분이 그러지 말고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으니까 가서 메가폰 주라고 하시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짜 그 한평 읍 파출소로 갔어요. 그래갖고 메가폰 주라는 게 경찰들이 다 도망가고 없고 뭐 순경 안 나가 있다가 메가폰을 줬어요. 그대로 한평에서는 조용조용히 해도 될 만한 말을 크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파출소 가서 메가폰 주라고 해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이후로 한평에서 이상한 집회가 이루어지고 그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평에 궤도버스라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탈취해서 남평으로 왔는데 광주로 가자. 남평으로 오니까 어르신들이 차 바퀴 밑에 누워가지고 절대 광주를 가지 마라. 가다가 다 죽는다. 이제 그래가지고 막 그 대부분의 차들이 이제 영암, 강진, 해남 쪽으로서 무한으로 이렇게 돌게 됐어요. 예. 근데 이제 해남 가서 파출소, 해남 경찰서 무기고를 털었는데 저도 이제 M1 소총을 하나 들었죠. 그런데 공의가 없어요. 안 되는 총이에요. 근데 이제 해남 군부대를 가가지고 이제 차량이 수십 대 모여니까 앞에서 어찌든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이 총탄을 좀 받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차를 타고 보니까 갑자기 오발탄이 나가기도 하는데 이제 총을 처음 잡으면서 하도 말하니까 내 옆구리에도 총구가 와 있고 뒤통수에도 와 있고 이제 막 그런 상황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저기 방화 사건 이야기 들으려고 했는데 5.18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네. 이제 80년 12월로 가보겠습니다. 반미 운동의 첫 봉화라고도 합니다. 강주 미문화원 방화 사건 당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아까 제가 농민운동 했다고 그랬잖아요. 6, 70년대에 이농 현상이 아주 심했어요. 농민들은 어떤 생각이 많았냐면 박정희가 수출 입국이라 해서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노동자들이 값싼 노동자들이 많아야 한다. 값싼 노동자들이 많으려면 노동자들이 월급을 적게 줘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먹고 사는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농산물 값이 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농사 뒤지게 지어봐야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포기하고 전부 서울로 간 겁니다. 서울에 사람이 넘치니까 싼 임금을 주고 노동자들 부릴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그런데 그 배후에 미국이 있더라. 말하자면 미국이 남아도는 밀가루를 박정희 때 무상으로 막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봐야 쌀값 폭락하고 그러니까 살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왜 이래? 미국의 문제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미국은 무상으로 주다가 이제 돈 주고 사가라.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도 툭 떨어지고 생산할 여력이 없으니까 돈 주고 사라 하는 거죠. 이런 문제 의식을 농민들이 갖고 있던 차에 5.18이 벌어졌는데 아까도 말 나왔지만 전시작전군, 그 당시에 평시작전군도 미국이 있었죠. 자기 나라 군대를 자기 나라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요? 저는 식민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광주에 진압구로 온 군부대들이 한미연합사 소속의 군부대들이 있었던 거예요. 코롤시오 미 항공모함이 올 때 우리는 미국은 민주주의 하는 나라니까 우리를 도와주러 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분노하고 그래서 미국에 항의를 하자 해가지고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지르게 됐던 겁니다. 네. 당시 5분 중에서 이제 3분은 먼저 잡히셨고 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감옥을 다 사셨어요. 그리고 나오셔서 김동혁 선생님하고 정순철 선생님은 고문 후유증으로 벌써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3분 이렇게 남아 계시는데 방화 사건 이 제목 자체가 좀 무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사건 이후에 그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화정동에 피정센터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 당시에 서부경찰서 정복과 형사인 고안주라는 형사가 봤는데 거기가 이제 수도원이라 직접 검거하러 올 수가 없으니까 포위를 하고 박시영을 내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갔는데 유치장에 잡혀가니까 그 김동혁 선생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면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거의 80이 넘으시 80 한 5세 정도 되신데 그분이 원래 눈이 좀 작기도 하지만 유치장에 잡혀가서 보니까 눈동자가 아예 보이질 않았어요. 이만큼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가서 제가 잠깐 여담을 하면 진술서란 걸 쓰라고 돼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필경 장학생이라는 걸 해서 제가 글씨를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쓴 글씨 자랑을 하느라고 진술서를 너무 잘 썼더만은 딱 보더만 형사들이 나를 딱 묵더만은 차를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할 때 우리 할머니하고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옛날 구 호전 있는 데서 거기를 뚫고 와서 우리 가택 수색을 하는 거다. 말하자면 제가 글씨를 좀 잘 쓰니까 유인물 같은 걸 막 만든 사람 아니냐. 우리 집을 수색을 한 거죠. 수색을 해가지고 하는데 막 온 집을 그 방을 난리를 친 거다는 게 우리 할머니가 벌벌벌 떠면서 형사들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한 번만 봐주시오.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한 1년에 한두 번은 그 할머니를 꿈에서 봅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김동혁, 정수철 이 두 분은 아까 말씀한 그 고무후유증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임종수는 2년 6개월 실형을 살았고 저는 이제 8개월 17일 동안 실형을 살았었습니다. 저기 이야기를 마쳐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요. 벌써 42년이 지났습니다. 80년 이후로 이제 5.18뿐만이 아니라 진상규명 투쟁 과정에 대한 역사 정리도 앞으로 해나가야 될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후배 세대들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민주주의란 게 뭔가 생각합니다. 옛날에 지금 학생운동 했다는 분들이 민주주의 뭐 이렇게 노동조합이라든가 저같이 농민운동 이런 또 도시 빈민운동이나 이런 것을 조합주의라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투쟁했다. 그런데 학생운동했던 분들은 순수하게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다. 저는 그 말을 좀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말하자면 이 사회에서 고생하는데 대가를 못 받는 사람들, 별 이유 없이 해고당하는 사람들, 이들이 진정으로 좀 그런 분들이 없는 세상, 그런 분들이 삶이 좋아지는 것이 민주주의지. 그렇지 않는 한 민주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에게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차별받는 사람 없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 이런 사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고통스럽더라도 팀은 어깨 걸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달이면 신효순 신미선 학생의 20주기입니다. 80년 박시영 선생님이 외쳤던 반미, 그리고 2002년에 효순이 미선이 투쟁 같이 하신 분들 이 자리에 많으시죠. 그 투쟁했던 반미, 그리고 현재의 반미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자리를 오늘 만들었습니다. 다음 달 11일 날 효순이 미선이 20주기 정신계승 대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이야기마당 함께해 주신 박시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이제 80년대로 넘어왔습니다. 방금 선배님의 그런 투쟁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1986년 4월 28일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두 학생이 분신을 합니다. 김세진, 이재호 열사인데요. 반전반액, 양키고홈. 네. 학생운동에서 이제 반미의 구호가 전면에 들어서게 되는 그런 구호입니다. 이때 이 두 분의 죽음에 대한 추모 곡이 버시어 해방이 온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성지 선배님이 작사 작곡한 그런 노래인데요. 네, 열사 이야기 또 노래 함께 나누겠습니다.
넋으로 살아 버거시여 고이 가소서 그대 뒤를 따르리니 그날은 오리라 해방으로 물결 춤추는 버거시여 고이 가소서 투쟁으로 함께하리니 그대 타는 불길로 그대 모여움으로 반역의 어두움 뒤집어 새날을 여는구나 그날은 오리라 가자 이제 생명을 걸고 버거시여 새날이 온다 버시여 해방이 온다 그대 타는 불길로 그대 모여움으로 반역의 어두움 뒤집어 새날을 여는구나 그날은 오리라 가자 이제 생명을 걸고 버거시여 새날이 온다 버시여 해방이 온다 버시여 새날이 온다 버시여 해방이 온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를 한국 사회에 가장 극명하게 일깨워진 사건이 바로 광주항쟁이지요. 그 뒤로 대학생들은 미문화원에 불을 지르고 밤이 투쟁을 벌여나갔습니다. 방금 김세진 이재호 열사도 바로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몸에 불을 질렀고요. 이제 이철규 열사 이야기입니다. 89년 5월 3일 저수지 앞에 퉁퉁 부은 몸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 자체로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정말 처참한 그 모습이었고요. 제가 그 당시 고3이었는데 건국대학교 근방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골목골목의 벽보에 이철규 열사의 사진을 쭉 많이 붙여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그 끔찍한 생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야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알게 됐던 미제 침략사 그리고 북한 바로 알기 통일 이야기를 이제 민주조선에 계속 글을 쓴 것이 결국은 국가보안법으로 수배를 당하게 하고 우문사를 당하게 했습니다. 이철규 열사의 시신을 두고 진상 규명을 위한 투쟁을 벌리면서 장례를 미뤘으나 결국은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이제 정태춘 선배님께서 일어나라 열사여라고 하는 90년대를 살아냈던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그런 노래지요. 특히 91년 열사정국을 거친 분들에게는 이 노래가 가슴 깊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철규 열사 이야기 그리고 일어나라 열사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너희 칼 쥐고 총 가진 자들, 싸늘한 주검 위에 찍힌 도곡제의 흔적이 검붉은 피로 썩은 살로 외치는구나. 더 이상 욕되이 마라. 너희 멸사봉공 외치는 자들, 압제의 칼바람이 거짓 역사되어 흘러도 갈대처럼 일어서며 외치는구나. 여기 하나의 죽어 눈을 가 남은 이들 모두 부릅뜬 눈으로 살아. 참 민주 참 역사 향해 저기 그 주검을 메고 함께 가는구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너희도 모두 죽으리라. 저기 저 민중 속으로 달려나가고 외치는 앳된 목소리들 그이 불러 깨우는구나. 일어나라 여골사여, 깨어나라 투사여. 일어나라 여골사여, 사여.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저길 보아라 흐느끼는 사람들의 어깨 위 광풍이 분다. 저길 보아라 죽은 자의 혼백으로 살아온다. 반역의 발구발에 쓰러졌던 불들을 우리네 땅 가득하게 일으켜 세우는구나. 바람이 분다. 욕된 역사 위 해방의 깃발 되어 저기 오는구나. 차부르 떠야 하네 우리들 간악한 압제의 눈빛을 향해 차가 일어서야 하네 우리들 패배의 온 땅을 딛고 죽어간 이들 새 역사로 태어날 승리 부활의 상여를 메고 차가 나아가야 하네 우리들 통일해방 세상 찾아서 차가 부르떠야 하네 우리들 간악한 압제의 눈빛을 향해 차가 일어서야 하네 우리들 패배의 온 땅을 딛고 죽어간 이들 새 역사로 태어날 승리 부활의 상여를 메고 차가 나아가야 하네 우리들 통일해방 세상 찾아서. 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 모양이 제 나라 국민을 학살하러 내려가는 군대를 인정해주고 비호해주던 미국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 그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열사분들이 다 옆에 앉아 계시는 거죠? 네, 열사분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함께 곁고 이 땅에 정말 자주로운 그런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이 된 나라를 염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87년으로 넘어옵니다. 참 끔찍한 역사죠. 80년. 박정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 열사의 삶을 생각하면서 정호승 시인이 시를 썼고요. 거기에 노랫마을 활동을 하셨던 백창호 선배님이 곡을 붙이셨습니다. 붙이지 않은 편지. 그리고 이제 김광석 씨가 부르셨는데 생전에 발표를 못 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추모 음반에 들어있는 그 음원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네, 박정철 열사 이야기 그리고 붙이지 않은 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풀잎은 쓰러져도 하늘을 보고 꽃 피기는 쉬워도 아름답긴 어려워라.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이 자유를 만나 언강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 흘러 그대 잘 가라. 그대 눈물 이제 곧 강물 되리니 그대 사랑 이제 곧 노래 되리니 산을 입에 물고 나는 눈물의 작은 새여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 잘 가라.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이 자유를 만나 언강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 흘러 그대 잘 가라. 그대 눈물 이제 곧 강물 되리니 그대 사랑 이제 곧 노래 되리니 산을 입에 물고 나는 눈물의 작은 새여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 잘 가라. 그대 잘 가라. 그대 잘 가라.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87년 6월 9일 87년 역사입니다. 이한년 열사 이야기고요. 마른 잎 다시 살아나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바리톤 이형기님을 모시고 노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잠깐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리톤 이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네요. 근데 제가 부를 곡은 그렇게 분위기가 썩 맞지 않아서 이 곡을
이번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곡, 이렇게 처절한 곡이 있는지 처음 알았고요. 부르면서 좀 많이 뭉클하고 많이 울었어요. 부르면서 또 이완열 열사의 추모곡이라고 그래서 이완열 열사하면 영화 1987에 나왔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잊어지지 않고 그 6월 항쟁, 제가 6월 항쟁 거기에 1987이라는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는 또 그런 관계가 있어서 쉽게 불러지지 않은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총 11곡의 추모곡과 두 가지 이야기마당 그리고 하나의 특별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을 보셨는데요. 1980년 강주의 죽음을 딛고선 학생운동 조직들은 치열하게 강주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그 리플렛에 보면 그 1988년 5월 12일 날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좀 제목이 길어요. 5월 학살 원흉 미제 및 전두환 노태우 처단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대식 내용이 다 실린 전남대 신문이 지금 실려져 있습니다. 일명 5월 특위라고 하던데요. 당시 특위위원장 나백주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스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저는 잠깐 소개 받았는데요. 이름은 나백주라고 하고 있고, 저는 당시 이제 전대 그 의학과 1학년이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의사가 됐는데 환자는 안 보고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또 제가 약간 복잡해요. 공무원도 좀 하다가 지금은 또 이제 그 대학에 있지만 또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라고 거기 또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5월 특위 위원장이셨는데요. 그 5월 특위가 당시에 무슨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건지 그런 활동 내용 이런 것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방금 이제 좀 길었는데 어쨌든 5월 학살 원흉 미제 및 전두환 노태우 처단을 위한 특별위원회였고 당시 그러니까 그 우리 학생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5월 학살의 부당함 그리고 그거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이 역사에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이렇게 곳곳에서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임무였었고요. 그게 또 5월이 되다 보니까 그 5월에 집중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자라고 해서 그때에 그 5월이 되면 5월 특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했었죠. 그 5월에 학살 원흉이 처단이 돼야 되고 또 이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강하게 생각을 했었고 전국화 그다음에 아까 그 박시영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미국 문제 이게 또 분단 문제하고 연관이 돼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 이것까지 같이 하는 것들이 당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1988년이셔서 더욱 그러실 것 같은데 특위위원장이셨잖아요. 특위위원장 어떤 이유에서 위원장까지 맡으셨을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오늘 여기 제가 온 것도 약간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또 제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80년 5월이 이제 나주에서 제가 중학생이었었는데 대학 들어와 가지고 하여튼 이 5월 문제 때문에 이 젊은 시절에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또 이 5월 진상이 밝혀져야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이라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 문제를 나서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 또 저랑 같이 박종화, 조용희, 김창영, 한승철, 그다음에 김형숙이라고 하는 그 동료들과 함께 동지들과 함께 그거를 정말 어깨 걸고 같이 이렇게 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특위나 투위위원장 하시면 거의 다 대부분 구속이 되시잖아요. 근데 아까 의학과 1학년 그래도 이제 현재 이제 의사가 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일단 그 당시에는 구속을 각오하셨어야 됐을 텐데 의대 학생으로서 뭐 국가고시나 뭐 이런 걱정은 전혀 없으셨나요? 그때는 제가 별로 그 의사가 안 돼도 된다, 안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88년 당시에 이제 5월 특위 활동하시면서 뭐 아직까지 좀 기억에 강하게 좀 남아 있거나 뭐 이렇게 경험하셨던 에피소드 혹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그때는 이제 그 5월 특위도 5월 특위인데요. 그게 이제 그 단번에 있어서 그 짧은 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매년 5월이 되면 우리 학생들은 그랬어요. 그 5월에 5월 민주화 운동의 진원지가 전남대학교다. 그리고 그 후배들이 우리다. 그리고 또 그때 5.18 그 운동을 그 앞장서서 이끌었던 박관현 열사나 윤상원 열사들의 그 얼을 그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강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5월을 앞두고 겨울부터서 담양 추월산이나 또 무등산을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선동 연습도 하고 또 저기에 전경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해가지고 이렇게 대우를 짜서 이렇게 막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한 뭐 100여 명 넘는 지금 같이 했던 여기 친구도 여기 와 있는데요. 그렇게 저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5월 달에 그때 이제 그 5월 때라고 저희들이 그런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알려졌었거든요. 그냥 물러서지 않고 뭐 그랬다고 해서 근데 그런 활동들 속에서 5월 투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그 활동을 같이 이끌고 앞장서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아마 그 뒤 후배 세대들도 무등산 갔죠? 훈련하러. 지금도 가나요? 아, 지리산도 가나요? 네. 저희가 이거 오늘 이거 관련해서 영상 만들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보통 1988년부터 이런 투쟁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고 91년에 보통 이제 이런 투쟁위원회 활동들이 많이 마무리되었더라고요. 혹시 1988년 말고 다른 해에 뭐 또 기억하고 있는 투쟁위원회 활동들이 계신가요? 제가 이제 아니 그 저 1학년 때 그 삼민투의나 5월 투의가 저는 굉장히 강하게 기억이 남아 있고요. 근데 88년 저 오투기 그 출정식 할 때 그때 85년도 오투위 위원장을 하셨던 한경 선배가 오셔가지고 그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해주러 오셨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보고 왜 5월 투기 이거를 나서려고 하느냐, 정말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두 함께 어울려서 소박하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대동세상을 바란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 친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소개도 해주고 아무튼 이번 5월에 정말 열심히 싸우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5월 투쟁의 의미가 이렇게 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정말 많이 했었고요. 또 제 이후로도 또 다른 후배들이 또 그런 걸 계속 하고 쭉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고 그런 투쟁 현장에서 5월이 계속 살아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1988년에 그 5월 투쟁 특위 활동 중에 그 당시 강주 전남 가톨릭 농민회 회장이었던 백남기 농민께서 연대사를 하신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 못 하시죠? 저는 뭐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 간홍 회장님으로서 백남기 농민께서 전남대학교까지 가서 연대사를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좀 많은 사실들이 좀 밝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88년에 그럼 22살이셨나요? 예, 두 살이셨어요. 그 1980년대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5.18 진상규명 아직도 남은 저희 숙제이죠. 그 지금 너무 조명이 밝아서 이 젊은 친구들이 안 보이는데 이 자리에 지금 젊은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2022년의 청년에게 88년의 청년이었던 나백조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남겨주십시오. 예. 88년 5월 달이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 전해 87년 6월 항쟁을 거쳤고 또 88년에 이르러 가지고 정말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앞당기고 그다음에
이 5월 학살의 원흉이 역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드높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뭔가 많이 이룬 것 같기도 한데 또 아직도 숙제는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독재 정권이 그 가운데 차지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뭔가 영리화, 그런 상업성, 반공공성이 거기를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의 대동세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재가 이 상업성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대동세상의 어떤 이루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지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제 제가 오늘 여기 불려 나오게 된 것도 지금 제가 사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도 그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때 한국이 공공병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된 중환자 격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까 농민 그 박시영 선생님 그 말씀도 하셨지만은 사실 농촌의 농민운동은 저는 아직도 미완이라고 보거든요. 농촌의 의료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돼 있지 않아서 농촌이 아직도 살만한 곳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 땅에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도 사실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고 근데 계속 그 자본은 그 실손보험이나 영리적 보험, 그다음에 영리 의료를 자꾸 이렇게 들여오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서 아무튼 이 5월 정신을 이어간다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이 정말 곳곳에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면서 이 어떤 이 상업적인 영리적인 민영화의 어떤 내용들을 걷어내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뭐 하여튼 같이 공부하고 또 계속 투쟁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988년에 그 5월 학상 원육 처단을 외쳤던 청년이 42년이 지금 와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활동하고자 투쟁하고자 하십니다. 멀리 서울에서 와주신 나백주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이어지는 공연은요. 민중가수 일명 꽃님이 이현미 선생님의 끝내 살리라 공연이 되겠습니다. (89년에) 노래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수배가 됐었습니다. 그해 89년에 5월 29일 박진석 이상모 열사가 분신항거했습니다. 최근에 정부 구성안을 보면 또다시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래하거나 말 한마디에 끌려가거나 누구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 열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것 때문에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노노 갈등을 부추긴 것에 더 분노하고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더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분신항거하셨던 박진석 이상모 열사분의 인생을 보시겠습니다.
두 분 열사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42번의 80년의 반복이 아니라 42년 동안 성숙되고 발전한 광주 정신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큰 뜻 끝내 살리라는 곡을 네버소리 민족예술단 단장님이신 신선미님의 생황 연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세 가세 내 조국 해방의 땅 살아서는 못 가던 길 찾아가세 간악한 독점 재벌 폭력과 맞서다 쓰러진 동지여 순박한 소망과 뜨거운 동지에 오직 그 하나로 맞섰던 열사여 끝내 살리라 노동자 한가슴 해방의 땅 금남로에 되살아나리 살아서 춤추리니 죽음을 딛고 노동해방 그날에 꼭 살리라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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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조국 해방의 땅 살아서는 못 가던 길 찾아가세 간악한 독점 재벌 폭력과 맞서다 쓰러진 동지여 순박한 소망과 뜨거운 동지에 오직 그 하나로 맞섰던 열사여 끝내 살리라 노동자 한가슴 해방의 땅 금남로에 되살아나리 살아서 춤추리니 죽음을 딛고 노동해방 그날에 꼭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승희 열사 추모곡을 연주해 주실 광주에서 유일하게 통일을 노래하는 악단입니다. 네버소리 민족예술단이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버소리 민족예술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들려드릴 곡목은 김남주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민중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신 우리 김남주 시인과 5월의 영령들을 위로하며 이 노래를 바칩니다. 조국은 하나다 감상하시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속에가 아니라 이제는 생시에 남 모르게 아니라 이제는 떳떳하게 조국은 하나다. 갓난아기가 엄마에게 배우는 최초의 말 엄마 위에도 어린아이가 어른들께 배우는 최초 행동 아장아장 건강해도 조국은 하나다. 사람들이 오가는 많은 길 위에 오르막길 내리막길 위에도 꽃길 새벽길 위에도 끊어진 나무와 목에 손길 위에도 조국은 하나다. 이제는 조국은 하나다. 이제는 조국은 하나다. 조국은 이상 네버소리 민족예술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더 많은 곡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마당입니다. 1988년 전대협에서 연희동 진격투쟁에서부터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었던 1995년까지 한 해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전노체포결사대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죠? 전노체포결사대 연희동 다녀오신 분들. 네, 저희가 한 명밖에 없나요? 네네. 저희가 그 이야기 마당을 좀 준비하려고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했고요. 이게 강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왔었던 수많은 학생들하고 조금 연락을 했었는데 조금 섭외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분들께서도 이야기 마당 지금 함께 하고 계시지는 못하지만 계시는 자리에서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이후에 전노체포결사대의 역사에 대한 정리 또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마당 대신에 그 전노체포결사대 특별 영상을 보시는 것으로 좀 대체해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수 백자님과 신희준님의 추모곡 공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노체포결사대 특별 영상 지금 보시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13주년 오늘 서울 시내에서도 23개 대학생 4천여 명이 연세대학교에 모여서 추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 대학생들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체포 결사들을 조직해서 이 시간 현재 연희동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뜨거워진 5월,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 소속 대학생 2천여 명은 올 들어 처음으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체포 결사대를 앞세워 경찰과 1시간 동안 밀고 밀리는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대학생 1,500여 명은 경찰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연희 입체교차로를 돌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집 앞 400m까지 진출해 다시 경찰과 대치합니다. 경찰은 오늘 연희동에만 23개 중대 3천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 학생들의 진출을 막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던 1차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내란죄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형식 판단 우선 법리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발포가 특정인의 구체적인 발포 명령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행하여진 것임을 인정할 자료는 없었으며 사전에 계획된 의도적인 발포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5.18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의 움직임이 대학생뿐 아니라 교수와 시민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과 30일 204개 대학이 일제히 동맹 휴업을 결의한 데이어 교수들도 학생들의 5.18 불기소 처분 항의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각 대학은 5.18 동맹 휴업을 앞두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소속 204개 대학 학생들이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일제히 동맹 휴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5.18 관련자 기소 촉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그리고 특별검사제 도입이 학생들의 요구입니다. 한 총련은 동맹 휴업과 동시에 오는 30일 재야단체와 연계해 서울 등 전국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결사대를 조직하고 국회와 정당 등에 항의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한 총련 소속 대학생 13명이 들어가 6중 정책평가위원장실을 점거한 채 5.18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한편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오늘 한 총련 소속 학생들의 민자당사 점거 농성이 한 총련 의장 23살 정태훈 군의 지시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내고 정군의 검거에 나섰습니다.
골목길 성명을 발표하고 합천으로 내려갔던 전두환 씨는 다음날 새벽 서울로 압송됐고 반란 수괴와 내란 등의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두환 씨에게 사형, 노태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두 사람은 2심에서 각각 무기와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도 2심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네, 뒤에 이야기가 있어야만 이 영상이 완성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여러분의 투쟁으로 영상을 완성해 주십시오. 투쟁.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때 저 전두환 노태우에게 면죄부를 줬던 그 검찰들, 그들이 지금 이 나라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특별법을 제정하라 우리가 이제 외쳤지만 수없이 많은 저쪽 적폐 정치인들이 5.18을 능욕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또 5.18을 5월 정신이라고 하는 말로 5월 정신을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대요. 네, 자신들의 정신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겠죠 나중에는요. 체게바라를 상업용으로 티셔츠로 쓰는 것처럼 5월 정신을 그렇게 쓸 것입니다. 저들은.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른 노래에서 만났던 열사분들의 피와 땀, 눈물, 꿈, 그 열사들의 그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 이 검찰 독재에 맞서서 싸우라고 그것이 바로 5월 정신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2000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김양무 열사입니다. 사실은 좀 전에 제가 좀 잠깐 이 비는 시간이 많아서 어두워진 구묘역을 가서 잠깐 김양무 선생님을 뵙고 왔습니다. 2000년 1월 26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을 통일운동을 하셨고 통일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탄압을 받는 것이죠. 마치 온몸에 분단선을 감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다시 몸의 암이 되었습니다. 결국 1월 26일 날 가셨는데 선생님의 그런 통일의 열망 그것은 바로 몇 개월 뒤에 6.15 정상회담으로 남북 공동선언으로 저희들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남은 빗방울까지 조국에 바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제가 인상이 깊어서 그 말씀으로 노래를 만들었던 범민년 전사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함께 싸웠던 많은 분들 계신데요. 힘껏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성소리 들려온다. 거친 파도와 같이 민중의 바다가 열렸다. 통일
길이 밝았다. 그 얼마나 목매이게 불러왔던가. 사랑스러운 통일조국이여 터질 듯한 심장이여 달려가 차천사여 영광 통일조국으로 3대 헌장 기치를 높이자 범민련 전사여 범민련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동지여 마지막 남은 빗방울까지 통일에 바치자. 그 얼마나 목매이게 불러왔던가. 사랑스러운 통일조국이여 터질 듯한 심장이여 달려가 차천사여 영광 통일조국으로 3대 헌장 기치도 높이자 범민련 정사여 달려가 차천사여 영광 통일조국으로 3대 헌장 기치도 높이자 범민련 정사여.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열사 분의 이야기와 노래입니다. 이용석 열사인데요. 2003년 10월 26일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집회 대학로였지요. 온몸을 불사르면서 분신하셨습니다. IMF로 인한 비정규직 문제지요. IMF는 뭡니까? 결국 미국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신들의 하위 동맹국들의 피를 빨아먹은 게 IMF죠. 네, 이번에 마치 바이든이 와서 또 삼성과 현대 많은 또 피와 땀을 그 재벌들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죠. 그걸 빨아갔었는데요. 바로 비정규직은 그런 과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비정규직 철폐가 이용석 열사 이야기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노래 제목은 비정규직 철폐연대가고요. 역시 노동자인 김성만 님께서 작사 작곡을 하신 노래입니다. 오늘 2시간여 동안 노래가 계속 진행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투쟁가요로
마무리가 되니까 또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열사분들도 오늘 여러분 곁에서 더 힘껏 싸우자고 또 기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비정규 철폐연대가 여러분 힘차게 팔뚝질해 가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노동자의 팔뚝에 5월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나의 손 높이 솟구쳐 차별 철폐를 외친다. 쓰러진 또 하나의 동지를 보듬어 안고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철폐 연대에 발맞춰 굳세게 더 강하게 당차게 나서자. 가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단결투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꼭 찾아오리라. 나서라 하청 노동자 탄압 착취를 뚫고서 권력과 상대적인 박탈감 장벽을 넘어 눈물과 서름 떨치고 반쪽 희망을 찾아서 굳세게 더 강하게 당차게 나서자. 가자 노동자의 연대를 위해 해방 투쟁으로 동지여 동지여 꼭 찾아오리라. 동지여 동지여 꼭 찾아오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그 대한민국 현대에서 고비고비마다 목숨을 바쳤던 저희 열사들과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청춘을 바쳤던 이들의 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마도 1980년 5.18이라는 것이 5월 18일에서 5월 27일까지 단 열흘 만의 항쟁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에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그 정신계승을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자신의 청춘을 바쳐가면서 싸워가는 우리가 있기에 5.18의 정신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오늘 음향 저희 예산으로는 차마 감당 못할 텐데 열린 저희 파트너입니다. 열린기획의 양정모 실장님과 지금 열린 분들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항상 현장 생중계와 저희 열사 추모제 기록들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그 찰나의 차현동 대표님과 지금 스태프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상 어떠셨어요? 저희 영상을 위해서 멀리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우정태 감독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음악으로 함께해 주셨어요. 이진우님과 황인선 선생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 연출입니다. 이진우님 어디 계세요? 네. 네, 앞으로 젊은 연출가로 강주에서 쭉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청춘을 바쳤던 모든 이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죠? 네. 그들의 정신을 이어가고 계속 저희의 삶 속에서 투쟁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더 이야기를 해야 되나 봅니다. 네. 끝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추모연대에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모시고 있는 열사분들이 800분 가까이 됩니다. 동학농민 희생자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5.18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겠죠. 오늘 정말 11분의 이야기밖에 못 들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분들의 이야기들 저희가 이런 공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오실 거죠? 네, 목소리가 제일 커서 이제 끝났습니까? 네. 그 마지막 영상에 올라갈 분들은 저희 열사 희생자 800여 분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분들 이름을 괜히 올리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 힘차게 부르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자님과 신희주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노래 이것은 앵콜입니까? 네,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복수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예속과 억압에서 깨어나